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강원도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개소했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굿티비가 개발한 국내 1위 무료 성경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애플을 향한 호응이 뜨겁습니다. 앱 재사용자 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95%로 나타났습니다. 한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진이 이번 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 예배 인도에 나섭니다. 우리들 교회가 김제 도장교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띵크트립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남북 간 긴장이 여전한 철원 접경 지역에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 개소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세은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월하리. 휴전선까지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분단의 현장에 평화를 위한 기도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1일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평화를 향한 상징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배당은 남과 북이 손을 맞잡는 원형 구조로 설계됐고 천장은 산성수훈의 8가지 가르침을 상징하는 팔각형으로 들어섰습니다. 외벽은 철원을 대표하는 두루미 새긴 빨강, 검정, 하양으로 채웠고 내부엔 푸른 십자가를 더해 통일과 부활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으니 함께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당 예배에는 박상규 총회장과 이윤삼 총무를 비롯해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 등 국내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상규 총회장은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곳이 화해와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땅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이념의 대립이 공존하던 이곳에 이제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교회가 국민 통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분단의 땅에서 울려 퍼진 통일의 노래. 이 작은 예배당에서 한반도를 감싸는 평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굿티비 뉴스 이세은입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긴장 속에 신임 회장단 선거를 개최했는데요. 치열한 경합 끝에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종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장.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신임 사무총장 선출에 앞서 선거인단을 뽑는 현장입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교계 최초로 지난해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백석총회는 선거의 첫 관문을 제비뽑기로 열었습니다. 진경회장단, 전현직 임원, 상비부서장, 노회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첨한 결과 50명이 선거인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교단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한 것만큼 건강한 총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임 회장단에는 총회장의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부총회장의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한국중앙교회 고기성 장로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치를 들고 교회를 개척하여 35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지켜내고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서 묵혀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총회를 잘 섬기고 잘 모시고 1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기호 1번 경복궁교회 이경옥 목사가 사퇴하면서 군포평안교회 김응열 목사와 안양충신교회 박종우 목사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50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박종우 목사 28표, 김응열 목사 20표, 기권과 무효 각 1표씩으로 판가름 나며 박 목사가 신임 사무총장에 당선됐습니다. 총회 내부 일을 최우선으로 일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총회의 살림을 책임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안에서 노회와 교회들을 살피고 각 상비부를 섬기는 일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대외 연합 사업을 전담할 총무에는 현 총무인 장형준 목사가 재지명돼 선교총과 한장총 등 연합기관에서 총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료 성경 앱 바이블 애플이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꾸준히 다시 찾을 만큼 호응을 이끌고 있는데요. 성경과 찬송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앱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자체 개발한 국내 1위 성경 앱 바이블 애플. 올해 초 기존 명칭인 다번역 성경 찬송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한 바이블 애플은 이용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드카피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추세보다는 모바일 안에 담겨있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은 꾸준한 사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제공한 동종앱 조사에서 바이블 애플의 재사용자 비율은 95%를 기록했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100명 중 95명 이상이 다시 앱을 이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같은 카테고리 앱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바이블 애플 재사용률은 지금 95%로 업계 평균인 7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성도님들이 성경과 찬송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앱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뜻이고요. 바이블 애플은 총 20가지 성경 번역본과 오디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료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종교 앱 시장에서 강력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이블 애플은 앞으로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해 해당 국가 현지화 작업을 거쳐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 무료 성경 앱 바이블 애플은 안드로이드와 iOS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진이 이번 주 11일부터 16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 예배 인도에 나섭니다. 학교를 확장하고 신앙을 다지는 취지로 교수진이 새벽 예배 강단에 오릅니다. 새벽 예배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16일 토요일은 새벽 6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되며 차준희, 최광현, 한우리 교수 등이 각각 말씀을 전합니다. 한세대 신학과 교수들이 한 주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김제 도장교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띵크트립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역에는 총 7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예배와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지역 섬김을 펼쳤습니다. 사역팀은 저녁 예배와 목장 시연, 나눔 외에도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주택 보수, 마을회관 청소에 나서며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이 동네의 복이고 또 이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
저희 교회로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앞으로도 복음과 섬김으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1986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 유학생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코스타 집회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위러브 박은총 대표, 방송인 박샤론,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고 재정과 직장, 선교 등 다양한 주제 강의와 미니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코스타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17회 청소년 숨리더 전국대회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 숲의 새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중한 이 체험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는 80주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숲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녹색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숲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청소년 숲 리더 여러분들도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청소년들은 광복의 의미는 물론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산림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을 소화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으로 변화하는 국제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324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함께 이뤄질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비상계엄 사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이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체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개인 사업자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1만 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사업이 시행됩니다. 상생소비복권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 기간에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한 번의 응모 기회가 주어지며 최대 10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자 의료비 집행액은 449억 5,7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34% 초과한 금액으로 당초 배정된 예산은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수용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수용자가 꾸준히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로 지목되어 양국 간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휴전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관세 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영토를 양보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토 교환을 토대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는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DF-100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이 미사일은 마하 4의 속도에 관성 항법과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결합해 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는 최대 4,000km로 이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물론 오키나와와 괌 미군 기지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국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질 가족들이 주도하는 이번 파업 제안에 대해 야권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전국적으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 협의회가 오는 17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알자지라 기자 5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올해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2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 센터가 집계한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732만 헥타르에 달했고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 면적인 411만 헥타르보다 78%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불로 올해 전국적으로 주민 수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이상 기후를 지목했습니다. QTV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2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도 철원,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들어선 화해와 평화의 교회는 신앙을 통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 실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는 통일을 기도하는 성소이자 평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다가설 텐데요. 과거 동서독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화해와 평화의 교회도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미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